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2장. 눈물의 연못에 이어 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연못에서 만난 생쥐와 함께 앨리스는 무트로 향하는데요. 그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들은 정말이지 기묘한 모양새로 강둑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들은 깃털이 쭉 늘어져 초라했고 동물들은 털이 몸에 찰싹 달라붙은 채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모두가 불쾌하고 신경질이 난 듯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질문은 물론 어떻게 하면 다시 몸을 말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참을 논의하더니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앨리스는 그들과 평생을 함께한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사실 앨리스는 로리 앵무새와 제법 긴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로리 앵무새는 결국 토라져서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곱절은 더 많으니 뭘 해도 내가 더 잘 안다고 라고 툭 내뱉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앨리스는 로리 앵무새가 몇 살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 말을 순순히 납득할 수 없었고 로리가 끝끝내 자기 나이를 말해주지 않으니 앨리스는 더 이상 따질 도리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무리 중에서 꽤 권위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생쥐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곧 여러분의 몸을 바짝 말려줄 테니.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동그랗게 앉았고 생쥐는 그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앨리스는 녀석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초조하게 지켜보았죠. 지금 당장 몸을 말리지 못하면 끔찍한 감기에 걸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에헴, 생쥐는 거들먹거리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내가 아는 가장 건조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윌리엄 정보관. 교황의 지지를 얻은 그는 지도자가 절실하고 오랫동안 왕위의 찬탈과 정복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인들의 재빨리 복종을 받아냈습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왜 로리 앵무새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생쥐가 찡그렸지만 아주 정중하게 되물었죠. 혹시 방금 말씀하셨나요? 저 아니에요. 로리 앵무새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생쥐가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심지어 애국적인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조차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머류, 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찾았냐고요. 생쥐는 꽤나 짜증이 난 듯 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물론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오리가 말했습니다. 대개 개구리나 지렁이 같은 걸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주교가 대체 무엇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생쥐는 오리의 질문을 아예 듣지 못한 척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에드가 에셀린과 함께 윌리엄을 만나 왕관을 바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의 초기 통치는 온건했습니다. 하지만 노르만족의 오만함이 내 사랑, 지금은 좀 어때요? 생쥐는 말을 하다 말고 앨리스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여전히 축축해요.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무지 마르지를 않네요. 그렇다면 도도새가 엄숙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잠시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쉬운 말로 해요. 독수리 새끼가 소리쳤습니다. 그 긴 단어들의 절반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당신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독수리 새끼는 웃음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고 다른 새 몇 마리도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던 건 말이죠. 도도새는 약간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커스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코커스 경주가 뭔데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도도새가 누군가 말해주길 바라는 듯 발을 멈추고 기다리는데 다른 누구도 입을 열려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도도새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언젠가 겨울날 직접 시도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 도도새가 어떻게 경주를 진행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도도새는 대충 원형으로 경주 코스를 정했습니다. 정확한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도새가 말했죠. 그리고 모두를 코스 여기저기에 배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같은 구호도 없이 그들은 내키는 대로 달리기 시작했고 또 내키는 대로 멈췄으니 대체 언제 경주가 끝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 시간쯤 달리자 모두가 다시 바싹 말랐을 때 도도새는 갑자기 경주는 끝났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헐떡이며 도도새 주위로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도도새는 한참을 고민해야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도도새는 한 손가락을 이마에 짚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죠. 셰익스피어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자세였습니다. 모두가 잠자코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겼으니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상을 줄 건데요? 여러 목소리가 합창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 아가씨가요. 도도새가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한꺼번에 앨리스에게 달려들어 혼란스럽게 외쳤습니다. 상을 줘요. 앨리스는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탕 한 통, 다행히 소금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을 꺼내 모두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딱 한 사람당 하나씩 돌아갈 양이었죠. 하지만 아가씨도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생쥐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도도새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주머니에 또 다른 무엇이 남아있나요? 그러고는 앨리스를 향해 물었죠. 그냥 골무 하나뿐인데요. 앨리스가 어딘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도도새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시 앨리스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도도새는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골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담은 이 고귀한 골무를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 짧은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워낙 진지한 표정들이라 감히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앨리스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최대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골무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탕을 먹는 시간이었지요. 이때 다시 작은 소란과 혼란이 벌어졌는데 덩치 큰 새들은 자기들 목의 사탕 맛이 도통 느껴지지 않는다며 불평했고 작은 새들은 사탕이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줘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소동은 겨우 끝이 났고 그들은 다시 둥글게 둘러앉아 생쥐에게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절히 졸랐습니다. 아까 약속했잖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와 뒤를 싫어하는지도요. 앨리스는 생쥐가 또 화를 낼까 봐 반쯤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야기는 길고 슬픈 이야기랍니다. 생쥐가 앨리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긴 고리인 건 확실하네요. 앨리스는 생쥐의 꼬리를 신기한 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슬프다고 하는 거죠? 생쥐가 계속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앨리스는 그 질문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녀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대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퓨리가 생쥐에게 말했지. 집안에서 마주친 녀석에게 우리 둘 다 법정에 가자. 내가 널 고소할 테다. 자, 변명은 통하지 않아. 재판을 꼭 해야지. 정말이지 오늘 아침은 할 일이 없어서 말야. 생쥐가 그 얄미운 녀석에게 말했네. 그런 재판은요. 친애하는 각하,
배심원도 판사도 없이 입만 아플 뿐이죠.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배심원이 될 거야. 교활한 늙은 퓨리가 말했네. 모든 사건을 심리해서 내게 사형을 선고하겠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군요. 생쥐가 앨리스에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앨리스는 아주 겸손하게 사과했습니다. 생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5번째 꼬불꼬불한 부분에 도달하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쥐는 격분하여 알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레드비요. 앨리스는 언제나 자신을 유용하게 보이려 애쓰는 태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풀어드리는 걸 도와드릴까요? 도무지 그럴 리가요. 생쥐는 벌떡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저를 모욕하는군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불쌍한 앨리스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쥐님은 너무 쉽게 화를 내는 편이잖아요. 생쥐는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맞춰주세요. 앨리스가 뒤를 조다가며 불렀고 다른 동물들도 일제히 네, 제발요 하고 합창했습니다. 그러나 생쥐는 조급한 듯 고개를 젓고는 더욱 다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좀 더 남아있지. 생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로리 앵무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틈을 탄 아이 등개 한 마리가 자기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절대 성질 부리지 말거라. 엄마, 입 다물어요. 어린 개는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조개도 성질나게 할 만큼 잔소리가 심하다고요. 우리 다이나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럴 거야. 앨리스는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이나라면 당장 생쥐를 데려왔을 텐데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다이나가 누구죠? 로리 앵무새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자기 애완동물 이야기는 언제든 신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열성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이나는 우리 고양이에요. 쥐 잡는 데는 정말 최고라서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 새를 쫓는 모습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새를 보기만 해도 바로 잡아먹는답니다. 이 앨리스의 한마디는 무리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새들은 즉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늙은 가치 한 마리는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말했습니다. 난 아무래도 집에 가봐야겠어. 밤 공기가 목에 안 좋거든. 그리고 카나리아는 덜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가자.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각자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모두 자리를 피했고 앨리스는 곧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이나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다이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다이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인데, 오, 나의 사랑스러운 다이나,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내 불쌍한 앨리스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서글펐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앨리스는 애타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쥐가 마음을 바꿔 돌아와 이야기를 맞춰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지요. 앨리스의 순수한 한마디에 모든 동물들이 깜짝 놀라 뿔뿔이 흩어졌던 흥미로운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반전이나 인물 간의 기묘한 오해가 때로는 가장 깊은 인상과 큰 웃음을 주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